오늘의 하이라이트 들어가겠습니다. 한국의 미래 운명이 어떻게 될까? 2차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회담은 어떤 내용이 될까?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에 있는 어떤 그 공무원이 북한에 핵개발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로 조사 중에 있습니다. 바로 이자인데요. 북한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생긴 게 빨갱이스럽게 생겼네요. 생긴 게. 조금 모자르게 생겼죠. 가서 또 북한 가서 기쁨조의 기쁨을 받았을 가능성이 많죠. 자, 이자가 작년 11월에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 관련 정보를 넘긴 혐의가 있었습니다. 이자는 자기 집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집에서 체포되었어요. 그래도 프랑스 정보 요원들은 한국의 국정원 요원들보다는 낫네요. 이런 사람들도 잡아들이게. 한국은 국정원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뭐 하나 모르겠어요. 뭐 하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대한민국이 북한의 한강 하구의 해도, 한강 하구의 그 바다의 지도를 전달해 줬답니다. 참 미친 짓 하죠. 한강에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북한 잠수정이 올 때 그것을 피해서 잘 오라고 지도를 전달해 줬어요. 그래서 4월 달부터 자유롭게 북한 배들이 항해할 수가 있답니다. 4월부터 인민군이 배 타고 한강 하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치고 팔짝 뛰겠네요. 야,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죠. 이제 조금 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비밀 지도도 다 건네줄지도 모르겠네요. 북한은 점점점 대한민국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평양에 있는 대동강 해도, 대동강의 그 지도, 그것도 전달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로 그런 거 해야지. 왜 대한민국에 있는 한강 하구수로 지도만 전달하나요? 뭐 언제는 맨날 북한하고 한국은 서로 평등하게 주고받는다고 해놓고서 왜 한국만 저런 지도를 주고 평양 대동강 지도는 왜 못 받나요? 북한의 김정은이 얼마 전에 시진핑을 세 번째로 만나러 갔었죠. 그리고 1월 27일, 28일 그 북한의 무용단들이 중국에 가서 무용을 하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진핑이 북한 무용단하고 찍었는데요. 여기 있는 앉아있는 여자들이 북한 무용단인 모양이죠. 이 옷 입은 사람들은 중국군 같죠? 중공군 같죠? 중공군 사람들이고. 근데 이 여자들이 무용수인데, 북한의 무용술인데, 이 무용수 여자들 팔뚝을 보니까 팔뚝이 되게 굵어요.
얼굴도 보면은 무슨 방금 전에 출산한 여자들 얼굴처럼 퉁퉁 부어 있습니다. 무슨 무용단 팔뚝이 이렇게 두껍죠? 진짠가요? 이거 가짠가요? 어쨌든 북한 무용단이랍니다. 북한 무용단 여자들이 이렇게 했는데 시진핑이 이거 의미가 있어요. 시진핑이 친히 북한 무용단을 이렇게 맞이하고 박수를 쳐줬다라는 거. 저는 시진핑이 북한 김정은한테 아양 떠는 걸로 보입니다. 시진핑이 김정은한테 정은아, 내가 잘하고 있지? 니네 무용단 애들 너무 예뻐. 니네 무용단 너무 예뻐. 이런 무용단하고 사진 찍게 해줘서 고마워. 하고 저는 시진핑이 오히려 김정은한테 알랑방구 끼는 기념사진을 찍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시진핑이 뭐라고 얘기냐면은 북한의 뒤를 봐주는 것을 과시한 거다라고 하는데 저는 반대로 해석합니다. 시진핑이 북한에게 알랑방구 낀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 시진핑이 북한에 알랑방구를 끼냐? 그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 시진핑이 왜 무용단하고 사진을 이렇게 찍어줬냐라고 기자들이 질문하니까 그 시진핑이 중국 측이 대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제재로 북한한테 줄 게 없어서 의전으로 성의 표시하니라고 시진핑이 몸소 무용단을 맞이했다. 여러분 이게 말 됩니까? 저는 이거 말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 북한에 줄 게 없어서 시진핑이가 자기 몸을 줬대요. 그 얘기죠. 시진핑이 자기 몸을 줬대. 북한한테 줄 게 없어서 시진핑이 몸소 몸을 주었습니다. 북한 무용단에게. 어머, 시진핑이가 그러면은 기쁨남 역할 한 거야? 그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이 이상하죠, 여러분들. 중국이 북한에게 대접할 게 없어서 시진핑이 몸소 가서 무용단과 사진을 찍었다. 조금 말을 이상하게 해볼까요? 시진핑이 북한에 줄 게 없어서 시진핑이 몸소 북한 여자 무용단하고 사진을 박았다. 그래서 저는요. 시진핑이 김정은에게 알랑방구 끼고 있다. 알랑방구.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랑방구 끼고 있다. 그래서 왜 알랑방구 끼는지는 조금 이따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시진핑이 좋아 죽습니다. 시진핑 마누라가 나이가 더 많죠. 무용단보다. 그런데도 어린 여자들이 더 살이 쪘어요. 통통하게. 북한 여자들이 이렇게 살찔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팔뚝이 굵을까? 신기해. 시진핑이 아마 놀랐을 거예요. 어머! 무용수 언니들 팔뚝 너무 굵다. 어머! 나 팔뚝 굵은 여자 좋은데. 뭐 시진핑이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어요. 안 했으면 말고요. 자, 그 다음에 2차 미국하고 북한 정상회담. 비핵화 시간표 이게 중요하죠. 자, 2월 말로 예상되는데 2월 말이 아닐 수도 있고 3월 달이 될 수도 있고 아직 잘 안 나와. 2월 말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2월 말이 확실히 될 수도 있죠.
자, 2월 말로 예상되는 2차 미북 정상회담, 이 기자놈들이 말이죠. 전부 이 좌빨인가 봐요. 전부 북미 정상회담이야. 이 쓰레기 같은 놈들 말이죠. 자, 미북 정상회담 의제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비핵화 시간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북한이 언제까지 이행할 것인지 밝힐 것으로 보인다. 외교 소식통은 진도가 빠르다고 얘기했습니다. 진도가 굉장히 빠르답니다. 자, 이 시간표는 단계별 이행 방안으로 나눠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핵을 동결 또는 핵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그런 식으로 비핵화를 해갈 거다. 이렇게 얘기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2차 회담은 1차 회담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야 되겠죠. 1차 회담 했던 거랑 같은 수준을 하려면은 회담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1차 회담에 무엇이 있었나 한번 보겠습니다. 자, 1차 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의 체제 안전 보장을 약속했고 북한은 비핵화를 하겠다. 자, 북한의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것은 김정은이 죽을까 살까라는 경각에 달려있다라는 걸 알려주죠. 그러니까 김정은이 트럼프를 만나서 트럼프 형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세요. 형님만 날 살려줄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만약에 말입니다. 시진핑이 김정은을 살려줄 수 있다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시진핑을 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 만나기 전에 시진핑을 3번 만났죠. 2번 만났나요? 2번 만났습니다. 시진핑을 2번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살 길이 안 보였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싱가포르에 만나서 트럼프 형님 저 살려주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을 죽이거나 살릴 수 있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김정은이 아니 시진핑이 아니다. 그거는 팩트입니다. 그것은 팩트예요.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 여기에서 김정은이 인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이 계속해서 뭘 약속했냐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북한에 있는 미군 유해 발굴 그리고 즉각적인 유해 송환 그리고 새로운 관계 수립 이거죠. 새로운 관계 수립. 북한의 미군 유해를 발굴하는데 이게 12,000명 정도의 미군이 땅속에 묻혀 있답니다. 그럼 12,000명의 미군 유해를 발굴하려면 북한이 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늘 주장했듯이 미군이 북한에 주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이 새로운 미북 관계, 미국과 북한과의 수립이 될 수도 있다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문제에 관해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많은 진전을. 그리고 또 하나의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겠다. 또 하나의 훌륭한 성과가 뭐겠냐. 이게 이제 제가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훌륭한 성과. 북한과 많은 진전을 이뤄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려는 게 여기에 담겨 있어요. 김정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한 결단력과 의지를
봐서 너무 좋다. 비상한 결단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 좋아! 그거 해줄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미국하고 북한 두 나라가 함께 도달할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 함께 나아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함께. 미국하고 북한하고 함께 나아가겠다. 자, 이게 뭘까? 함께 나아가는 게. 그래서 제가 이 그림도 그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었죠. 보여드렸었던 건데요. 북한에 미군이 주둔해 가는 거. 그런 거. 미국은 북한하고 대한민국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미국의 중국 포위 전략. 이 포위 전략을 통해서 미국은 북한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절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지금 미국은 인도 태평양 전략사령부를 만들어서 인도에서, 베트남에서, 대만에서, 일본에서 이렇게 다 포위를 했는데 평택 기지까지 굉장히 크게 잘 만들었는데 제주도의 해군 기지까지 잘 만들었는데 여기서 북한과 대한민국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일본도 위험해진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위험해지면 미국 본토가 위험해집니다. 대만도 위험해집니다. 하여간 북한하고 한국을 포기한다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북한에 주둔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김정은하고 어떻게 될까? 이런 거죠. 자, 김정은하고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2차 회담을 합니다. 거기서 무슨 얘기가 나올까?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자, 뭐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뭔가를 줘야 됩니다. 그죠? 뭔가를 넘겨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김정은은 살고 싶어 해요. 미국이 북한을 제재하는 한 북한은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아무리 문재인이 몰래 북한에 돈을 퍼다 줘도 그거 가지고는 한계에 다달라서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문재인이 손혜원 문제 터지고 김경수 감옥에 가고 또 김정숙도 조만간 감옥에 가고 임종석도 뒤에 숨었죠. 이런 여러 가지 상태를 봤을 때 지금 문재인은 작년처럼 그렇게 과감하게 북한에 뭘 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김정은은 지금 살아야 되는데 김정은이 살려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를 줘야지 살아날 수 있을까? 핵을 주는 거 맞겠죠? 핵을 준다고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이미 약속을 한 겁니다. 핵을 준다는 것은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번 2차 회담에서는 무엇을 줄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하는 건데 북한의 경제 개발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진핑이 김정은을 살려주는 데는 힘이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만 김정은을 살려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김정은의 경제 개발을 도와주는데
자, 미국 군대도 북한에 주둔하면서 미군 유해를 발굴합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경제 개발도 해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주려면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되는데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자, 미국으로부터는 북한의 경제 개발을 도움받습니다. 미군이 북한에 주둔함으로써 김정은의 생명을 보장해 줍니다. 시진핑이 자객을 보내서 김정은 암살 못하도록 그렇게 생명을 살려주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뭐를 줄까? 뭐를 줄까? 문재인을 바치지 않을까? 대한민국에 있는 빨갱이 명단을 준다고. 빨갱이 명단.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들의 그 비디오 테이프, 기쁨조랑 북한 평양에서 놀아난 비디오 테이프를 주겠다. 그런 선물을 주지 않겠냐. 자,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한 대한민국에 있는 종북 좌빨들의 명단을 가지고 이 자들을 다 제거할 수 있겠죠. 뭐 좌파 빨갱이뿐만 아니라 위장 보수 우파도 다 작살낼 수 있겠죠. 그 정보를 가지면 말이죠. 자, 그런데 자, 그렇게 해서 잡는다고 치면 대한민국에 굉장히 좋겠죠. 아무 문제 없이 너무 해피하게 끝나겠죠. 해피하게 끝나요. 종북 좌파들이 다 죽고 위장 우파들 다 잡히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박근혜 대통령님이 복귀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통일 대통령님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 좋은 시나리오죠. 너무 멋있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자, 두 번째 뭐냐? 김정은이 자기를 살려준다는 조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문재인의 명단을 주는 대신에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무엇을 또 허락을 받냐면 남한하고 북한하고 자유왕래할 수 있도록 자 주한 미군이 북한에도 주둔하죠. 남쪽에도 주둔하죠. 주한 미군이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있고 하니까 김정은이가 트럼프 형님 북조선에 있는 우리 북한 주민 동무들을 남반부에도 가서 살 수 있게 허락해 달라우요 라고 이제 주문을 하게 돼. 그래서 남한에 북한 애들이 많이 오게 돼. 많이 오게 되는데 자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의 명단을 입수하고 종북 빨갱이들의 명단을 입수하고도 그 명단에 뭔가가 사기치는 게 있어서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쳐서 문재인 하나의 명단은 넘겨주는데 나머지 대한민국에 서식하고 있는 그 간첩 아주 그 골수 빨갱이들 명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빨갛게 다 잡아먹지는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을 속여가지고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까?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속임수를 알아차리고 문재인 제거하고 김정은도 힘 못쓰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은 박근혜 대통령으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룰 수 있겠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회담에서
2차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속일까? 아니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을 속일까? 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하고 무역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공산당이 어떤지 압니다. 공산당과의 어떠한 약속도 지켜지지 않는다는 걸 잘 아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고 나이도 굉장히 많아서 사업하면서 사람들의 속임수도 많이 알아차립니다. 반면에 김정은은 나이가 어립니다. 일방적인 지시만 내릴 줄 알았지, 남들하고 대등한 협상 같은 것을 한 적이 없어요. 어립니다. 자, 여러분들 같으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속을 것 같습니까? 김정은이 속을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같으면은 누가 속을 것 같습니까? 예, 이옥선님, 그렇죠. 예. 아마도 이번 2차 회담 때 김정은이 문재인 명단을 주면서 문재인을 제거를 시킬 가능성이 많습니다. 얘는 버리는 카드로 김정은이 버리고, 김정은의 목표는 대한민국을, 한반도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김정은 목표는. 문재인은 필요 없어요. 김정은 목표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을 사기치려고 분명히 할 거예요. 분명히 사기치려고 할 겁니다. 김정은은. 빨갱이들은 늘 그렇죠. 양심대로 안 하고 사기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의 사기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면서 시간차 공격을 더 빠르게 해서 김정은이를 속여버리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이긴다면 박근혜 대통령님의 통일 대한민국이 형성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대한민국은 이렇게 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중국하고 일본은 정치적으로 안정돼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것이 불안합니다. 대한민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김정은과 회담에서 승리하기를 우리는 바라야 합니다. 그런데 정규재, 조갑재 이쪽 계열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맨날 안 좋게 얘기를 하죠. 참으로 나쁜 사람들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게 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모든 세력들이 제거가 되어야겠죠. 문재인도 쓸모가 없어지면은 김정은이 버리는 카드로 당연히 쓰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김경숙, 손혜원, 김정숙 등등 문재인은 지금 자꾸 나사가 빠져가고 힘이 없어져 갑니다. 문제는 얘네들도 문제겠지만 김무성, 홍석현, 이명박 이 라인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라인들이 지금 살아있어요. 광주정신을 외치는 사람들, 김무성 선생님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지금 현재 우리가 뭔가를 하기에는 이러한 이상한 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설친다라는 거죠. 태극기를 든 애국 국민들이 이러한 사람들의 본색을 알고 빨리 깨우침이 있으면 좋은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태극기를 든 민초들이 이런 사람들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닌다라는 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런 자들의 뒷꽁무니를 쫓아다니는 것은 결국은 김무성 선생님 하게 되는 거고 김대중을 지지하는 것인데 왜 아직도 이런 것을 모르는지 정말 답답할 뿐입니다.